맘입니다. PEUC 13주 연장되신 분들 매주 3군데 이상 구직을 해야 되는 자격 요건이 있고요. 카일 잡에 등록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수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3번에 Did you look for work? 이렇게 나오는 질문 있죠? 그 질문이 조금 단계별로 다르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PEUC 연장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분들은요. 지금 직장을 구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칼 잡에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반드시 업데이트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당을 받는 분들, 연장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든지. 왜냐면 지금 칼잡에 아이디 등록을 할 때 소셜 번호가 다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EDD 시스템하고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EDD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올려놨는지 안 올려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어떻게 등록하는지 심플파이드 된 걸로 올린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매주 직장을 찾아야 되는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매주 3군데의 고용주를 컨택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직장을 여러 군데 알아봐야 되는데 L 리스트니까 최소 3군데예요. 그래서 3군데, 4군데, 5군데 매주 이걸 알아보는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적어도 매주 3군데 이상의 직장을 알아보고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뭐뭐뭐가 필요하냐면요. 구직을 신청 접수한 날짜, 뭐 이력서를 보낸 날짜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보낸 날짜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컨택을 해서 문의를 해서 뭐 여러분의 정보를 남겼다든지 하는 그 날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플라이 하신 회사 이름, 그리고 회사 주소인데 꼭 그 주소가 없어도 돼요. 그 회사가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 주소만 있어도 돼요. 고용주를 컨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의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HR 매니저라든지 뭐 담당자가 마리아면은 마리아 매니저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모를 갖고 계셔야 되고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으면 전화번호 그런 번호.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이메일이나 이제 전화로 그 증거 갖고 계셔야 돼요. 하신 그 직종과 그리고 컨택을 했을 때 결과예요. 만약 결과가 바로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submit 그냥 제출을 했다 아니면 waiting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긴 돼요. 한 번의 질문이 보통 이제 UI 봤던 분들이요. Did you look for work? 요까지만 나와서 보통 yes라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 질문이 그 PUA 받는 분들은 조금 바뀌었거든요. PUA 받는 분들이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번 질문이요. 직장을 구하고 있느냐 그 질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뭐 1099 받는 분들은요. 마지막 일한 고용주를 연락을 취해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주가 문을 닫았을 때 다시 열었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느냐 그 질문도 있어요. 요거는 그 1099 받는 분들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본인의 사업장이 있는 분들 있죠. 요런 분들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영업일 경우에 자영업을 다시 재기하려고 시도를 해 봤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 질문은. 그래서 만약에 행정명령으로 아직도 오픈을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내가 시도는 했지만 아직 주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yes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no를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여기 yes라고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이 조금 더 바뀌었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EUC 13주 연장되시는 분들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3번에 지금 직장을 알아봤느냐 그랬을 때 yes라고 안 하시면 또 수당이 안 나오고요. yes라고 하시면은 requirement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뭐냐면 일주일에 최소 3군데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적어라 이런 거거든요. 직장을 알아본 정보를 입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행정명령 때문에 100% 복직을 못하는 그런 특이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게 오픈이 되면 무조건 돌아갈 수 있는 직장이에요. 학교 같은 데 마찬가지, 애프터스쿨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지막 그 고용주, 일했던 그 직장 정보를 그냥 적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했던 그 날짜, 그리고 회사 이름, 회사 주소, 혹은 웹사이트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컨택을 하신 그 이메일이나 어떤 전화번호 꼭 메모하셔야 되고요. 그 담당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하셨던 그 직종, 뭐 구매부문 펄체싱, 지압사분들은 마사지 테라피스트,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직종을 그걸 적으시면 돼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고용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Not candidate, 뭐 overqualified, 뭐 long distance,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다닌다든지, 아니면 제일 한국 분들한테 이제 불리한 게 뭐냐면 bilingual required잖아요.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퍼펙트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가 못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아니면은 출장을 자주 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학교 아이들이 문을 안 열어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죠. 아니면 거기에서 벌써 이미 하이어가 됐다든지, 나는 풀타임을 원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팔타임만 원한다든지, 나는 정식으로 일을 하고 시간당 페이를 받고 싶은데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해서 고용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고요. 직업을 알아보고 있다는 그 증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웹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radiokorea.com을 선택을 할게요. 구인을 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종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직장을 구하는 곳이 없는 경우가 있죠. 직장을 알아본 웹사이트가 보이게끔 캡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직업을 내가 알아는 봤지만 내가 원하는 직종 자체가 아예 구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고용주 이름 쓸 때는요. 그냥 그 사이트를 쓰세요. 그냥 radiokorea.com 해가지고 직종도 따로 이제 이렇게 찾아본 기록이 있잖아요. 요거를 다 캡처해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직을 원하는 직종에 구인을 하는 만약에 고용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샘플처럼. 몇 월 며칠 날 no employer, 뭐 no address, no contact, result는 no employer에서 hire my position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날짜별로 그냥 다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그대로 다 보관을 하세요. 프린트를 하든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보내서 이걸 보관하든지. 왜냐면 등록 일자가 있잖아요. 구인을 하는 그 고용주들이. 그래서 그 날짜별로 계속 캡처를 하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도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알아봤는가에 대한 거를 원하는 거지 꼭 어디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뽑지도 않는데 어디 어플라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의사 하시는 분이 어디 뭐 오피스 어카운팅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리저너블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장이 있어서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영업자분들은요. 본인의 정보를 그냥 적으세요. 날짜별로. 그래서 그 리절트 결과를 여러분이 이렇게 샘플로 적으세요. 그냥 정부 행정명령이 오픈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영업자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유가 타당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사업장이 없이요. 다른 고용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일을 하셨던 고용주분이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일이 없다 그러면 계속 그분 정보를 적으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적으시고요. 만약에 그 고용주와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직을 하는 거를 보이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페드에드 거부되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10월에 요 지금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이 돼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렸죠. 수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 뭐 계산법 복잡하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그냥 이해만 시켜드릴게요. 왜 그런지.
수당을 산정해 줄 때 스탠다드와 얼터네이티브 피리어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18개월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수입이 있는 분기만 채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위클리 베네핏 금액의 40배가 넘느냐 마느냐 그걸 또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계산할 게 없고 EDD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수입이 요구되는 거를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셀프 인플로이드 스케줄 C 있는 분들, 요게 적용이 안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D21000M으로 어필을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케줄 C 세금 보고한 거 애드 해달라고 그거 결과 기다려 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 거부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였죠? 했을 때 파일 뉴 클레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클릭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UI와 PUA를 구분해서 신청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그걸 EDD에서 기준으로 UI다 PUA를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페드에도 지금 연장까지 거부가 되거나 PEUC 연장이 거부되신 UI 받는 분들은요. 요걸 신청하면 그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PUA로 다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페드 애들 자금으로 이제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종종 어떤 또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파일 뉴 클레임 박스 자체가 안 나와서 POA로 다시 접수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페드헤드 피마 자금 연장해주는 거 거부가 되면은요, POA 파일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걸 오픈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게 자동으로 안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DE10000M으로 어필 폼을 작성해서요, 지금 페드헤드 거부가 됐는데 POA로 인정을 해달라고 보내세요. 그러면 요거 한 2주 정도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뉴 클레임 박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다시 파일을 하시면 되고 전화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화로 해보세요. 근데 전화로 해주면은 또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영어도 안 되고 전화 계속 걸어도 연결이 안 된다는 분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DE100M을 먼저 보내보세요. 서티파이드 메일로. 그럼 보통 한 2주 안에 해결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화도 한번 시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파일 뉴 클레임을 하면은 다시 id.m이 그거 사이트를 이용해서 또 id 베리피케이션 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늦추실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거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페드헤드 연장됐다고 하고 위클리 베네핏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의가 없는 경우는 어필 폼이 항상 같이 오지만 그냥 보관만 하세요. 그거 꼭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필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 양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을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중간에 이 양식을 써서 어필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 올린 게 몇 개 있으니까 한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